일본은행이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에도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21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단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도록 상한없이 필요한 금액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 완화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고물가에 대응해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는 와중에도 나홀로 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 유지는 최근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3월 초 115엔대에서 최근 138엔대까지 치솟아 1998년 하반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물가 상승에 대응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일본은 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미일 간 금리차로 인한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엔화 약세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일본은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이날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5.2% 늘어난 45조 9,379억 엔, 수입은 37.9% 증가한 53조 8,619억 엔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적자는 7조 9,241억 엔, 약 75조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 유지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의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영토권 분쟁도 치열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기하며 18년째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올해 백서의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습니다. 반경 능력도 첫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가기에서 2022년 방위백서를 승인했습니다. 올해 백서에서는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을 기술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18년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백서에 이어 올해도 실린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의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습니다. 또 자위대 주요 부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로 하야시 마코토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해 언급했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을 시작으로 테러 대책,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연계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표현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억지는 여전했습니다.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미일 연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고 적었고, 부정적 사례로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대응과 한국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사실상 일본 정부를 파산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인들만 이를 모르는 척하는지 모르겠다며 일본 정부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모든 걸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까지 발견되면서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일본 언론도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지난 20년간 다른 나라는 국책으로서 산업구조를 전환시키고 과감한 자금 투입과 인력 교육 등용에 힘썼다. 한편 일본은 평화적으로 글로벌 베이스로 국가나 기업이 어떤 전개를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주도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발상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중심 역할을 해야 할 나라는 긴축 재정 일변도에서 잘못된 화폐관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줬다.
아베노믹스로 저금리 유도와 양적 완화를 통한 자산 가격 상승은 가능했지만 정작 재정은 움직이지 않고 규제는 전혀 풀리지 않는다. 똑똑한 일본인은 스스로 움직이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가제도가 경직되고 세금도 높으면 일본에 있을 필연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재미로만 움직이는 일본인도 있다. 해외에 투자하는 자금의 윤택한 투자가들, 이래서는 안 된다. 기시다가 아직 긴축을 목표로 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망가진다. 단순한 이야기로 노동자 측이 기업에 대해 강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업 측은 어쨌든 인건비는 낮게 억제하고 싶으니까 요구되지 않으면 대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기업의 내부 유보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비 증대에 따른 개별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디플레이션이 멈추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일본의 세금 부담은 가볍다는 견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 현재 저렴한 의료를 유지함으로써 80세까지 생활비에 시달리다 암에 걸렸을 때 2년 정도의 연명치료를 하고 싶은가? 그것보다 나라가 풍요로워지고 스스로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가능성이 높은 사회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본의 파견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 파견 제도는 전문직이며 고급적인 취급으로 노동이 되어 고액의 보수가 되지만 일본의 경우는 중간 착취가 크고 노동 측에 미치는 임금은 낮게 억제된다. 이것을 보면 제대로 된 정밀도 설계가 없는 파견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영자의 질 문제도 크지만 노동자 측도 애초에 자기개발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노동시간 외에서의 자기개발이나 공부 시간의 평균은 단 6분. 세계 최저 기준이다. 에펙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단연 꼴찌고 평균적으로 6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구 공부하는 사람도 산견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일부 사람들만 공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통한 공부라면 현 업무의 능률 향상 정도밖에 기대할 수 없다. 야근을 할 수 없는 요즘이라면 점점 공부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리스크링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영어도 못해서 연봉이 낮다는 것도 이제는 비영어권 중에서도 낮은 봉급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킬을 올려 이직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요즘 가성비라는 말을 듣지만 물건값은 자신들의 노동 가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자신들의 노동의 질을 낮추게 된다면 급료도 더는 오르지 않게 된다. 물가가 비싸져서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알지만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어느 정도 치르고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채무잔액의 무계획한 상승,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목표, 그리고 임금 급료의 중앙치의 하락, 결국은 경기 후퇴 시의 소비세 증세.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두드러지면서 투자처를 미국과 중국으로 돌려왔지만 결과적으로 정답이었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엔화의 약화가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본과 해외의 자산운용 이익은 10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이제는 일본인들도 해외 자산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일본의 장래를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과거부터 고용되는 일본의 노동자는 대체로 풍요로운 생활과는 무관한 일반 서민입니다. 대형 상장사 직원들조차 임금은 일반 서민이죠. 과거와 비교하면 세 부담률이나 물가, 주거비, 생필품 가격 등이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그것을 넘어 임금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의 서민들의 부담만 증가 추세입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